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슨 특집이냐면 이영수 대표님을 탈탈 턴다! 연습하고 왔어요. 아니요, 즉흥이요. 겁나 어색해. 겁나 어색해. 어색하다고요? 어머 잘 풀었잖아. 탈탈 아. 턴다! 오늘은 아, 연말을 네. 맞이해서 네. 반도체 어떤 걸 봐야 하나 저희가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치우는 거 아니야? 이거. 네, 턴다! 아, 네. 네, 일단은 음. 핫한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네네.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음.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시간외에서 14%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실망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PC 수요도 안 좋잖아요. 그쵸. 음. 이제 PC랑 스마트폰은 기댈 게 없다. 네. 아, 이거 정말 몇 년째인지 그러니까요. 좀 바꿔라, 네. 사람들아. 바꾸세요, 여러분. 아, 뭐 저도 이거 옛날 구형 거 쓰니까 아, 네. 네, 참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PC하고 스마트폰 쪽이 안 좋아서 네. 일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레거시, 네. 커머디티 쪽이 이제 중국의 CXMT가 물량 공세를 하면서 그쪽 가격이 폭락하고 있죠. 네. 이제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프리미엄 있는 게 HBM 쪽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 마이크론한테는 좋죠. 네. 마이크론은 이게 HBM이 전분기 대비해서 2배 매출이 올라갔다. 수율과 캐파가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이 약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네네.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3 8단 납품하는 건 이미 알려졌잖아요. 네. 연초에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게 H200 시리즈였잖아요. 그 호퍼에는 납품하는데 블랙엘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B200하고 GB200에 8단 납품한다.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12단하고 16단 이야기는 없어요. 아직은. 네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가 12단하고 또 16단이 거의 12단하고 거의 비슷한 수율을 구현했다라고 네네. 최근에 이야기했으니까 요게 좀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내년 중순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B300이 정말 네. 중요한 칩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고성능 칩이고, B300. 그렇죠. 원래 블랙웰 울트라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B300으로 이름을 바꿨죠. 네. 이쪽 수요가 생각보다 좋아요. 엄청 좋거든요. 그럼 거기를 하이닉스가 빨리 해야 맞습니다. 되네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마이크론이 12단, 16단으로 못 들어오면 아마 B300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프리미엄만 지켜도 네.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마이크론 빠지는 것에 비해서 좀 선방하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지금 8단까지밖에 이야기 코멘트가 없어서 네. 여기에 조금 안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HBM 시장 내년 네. 시장을 보는 거를 상향 조정했어요. 원래는 내년이 한 250억 달러 정도로 봤거든요. 네. 그럼 250억 달러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초반 정도잖아요. 근데 이걸 300억 달러로 상향했어요. 오. 그러면 이제 40조 원이 넘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조금 이렇게 좀 부진부진했지만 네. 그래도 미국은 AI 반도체주들이 좀 격변의 시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흔들리면서 이제 브로드컴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장주는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이다. 좀 그런 말도 있던데 네. 이제 좀 바뀌는 시기가 온 건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시장은 그런데 네. 실제로 뭐 브로드컴의 ASIC이 엔비디아를 대체한다고 보긴 힘들어요. 네. 물론 아주 일부를 대체하긴 하는데 네. 새로운 세그먼트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럼 둘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존합니다. 이게 시장이 다 커지는데 네네. 엔비디아 칩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AI라는 게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수요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추론 쪽의 수요가 더 크거든요. 근데 이제 추론 쪽을 엔비디아 칩으로 다 못 꾸려요. 왜냐면 엔비디아 칩 공급이 원활하지 네네. 않아요.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의 ASIC 같은 것들을 이제 점점 빅테크들이 많이 쓰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추론도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가성비 좋고 네. 뭐 이제 저전력이고 이런 쪽만 생각했는데 이젠 다릅니다. 네, 추론도 약간 세그먼트가 갈리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오픈 AI의 O1 같은 모델은 네. 단순 추론이 아니라 인사이트를 주는 추론이잖아요. 그럼 이런 쪽은 기존에 그냥 라이트한 AC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더 뭐 그쪽 추론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입지를 가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빨리
답변해주고 그리고 네. 토큰 수 좀 적게 이제 이렇게 코스트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쪽 수요는 이제 뭐 아직은. 그쵸 그런 쪽은 이제 브로드컴 쪽에서 이제 많이 담당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신규 ASIC들 있잖아요. 네. 기존에 나오는 ASIC들은 메모리를 LPDDR이나 이런 저전력 그냥 기존의 범용 메모리를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트레이니움 2 같은 아마존이나 뭐 이런 칩들 보면 다 HBM 기본적으로 빌트인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이쪽도 HBM 수요가 네. 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마이크론이 50억 달러를 더 그 상향 조정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ASIC 향까지 좀 감안한 것 같습니다. 오. 그래도 어쨌든 네. 양분할 수 있다. 그 그렇죠. 같이 시장을. 시장이 매년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Q가 커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켓 쉐어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좀 빠지는 건데 엔비디아가 성장이 막 깎이고 이런 건 전혀 아닌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엔비디아가 좀 흔들린다고 해서 걱정할 건 없겠네요. 네, 저는 이제 뭐 다시 엔비디아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공격받는 거는 블랙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블랙웰이 이번 4분기에 그래도 한 15만 장 정도는 원래 나왔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버에다 깔려가지고 막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원래 칩단에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서버렉에서 자꾸 발열이라든지 네네. 이제 과전류 이런 쪽에 이슈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버깅 하는 데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2-3달 정도의 이 지연이 있었다. 네, 그걸로 이제 지금 빌미를 삼아서 공격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간밤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소식 짚어봤고요. 대표님 오늘 턴다고 했는데 왜 턴다고 했냐? 네. 대표님의 그 소부장에 대한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한 뷰가 네. 바뀌셨다면서요? 네, 이번 주에 바뀌었어요. 이번 주에요? 네. 이유가 뭘까요? 따끈따끈하게. 네. 핫하네요. 네. 일단 뭐 반도체 소부장이 뭐 엄청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일단 주가적으로는 네.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벌자.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하반기 조심하자라는 네. 뷰였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이제 계속 그래도 소부장도 좋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네, 제가 맞아요. 되게 대답하기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세요 이렇게 항상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자 차라리 맞습니다. 얘기하셨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만약에 이제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잔뜩 들고 계시다 그러면 그거 조금 이제 줄여서 소부장 밸류체인들을 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삼성이 뭔가 윤곽이 나왔어요. 어떤 윤곽? 삼성이 이제 그동안에 소부장 밸류체인 입장에서 삼성이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는 뭐 지금 못난인 삼성이라고 하지만 네. 삼성이 연간으로 그래도 그 설비 투자하는 게 규모가 50조 원 정도 돼요. 캐펙스라는 게. 근데 SK하이닉스가 잘하지만 네. 연간으로 아무리 지어짜서 투자해봐 20조가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국내 소부장 밸류체인 입장에서는 삼성이 제일 중요하네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삼성이 올해 갑자기 DS 부문장이 바뀌더니 투자를 막 줄여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계획이 없던 거잖아요. 그럼 소부장주들은 안 좋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그게 불확실했거든요. 근데 연말에 일단 인사가 났잖아요. 네. 뭐 반쪽짜리 인사긴 하지만 어쨌든 DS 부문장이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직하게 됐고 그럼 전영현 부회장이 그럼 책임지고 이거는 메모리 경쟁력은 뭔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장단 인사 났고 임원 인사 났고 이제는 뭐 부장급 인사까지 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윤곽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 대한 투자 계획이 확정이 된 거죠. 확정이 되면 이것들을 협력사들한테 오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력사들은 이걸 PO를 받고 내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고 자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많이 투자한대요? 많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확정이 됐잖아요. 그동안은 굉장히 불확실했는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제거가 된 거죠. 물론 이제 막 올해보다 많이 투자하기는 쉽지 않아요. 얼마나 투자한대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몰라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오픈이 되면 이제 그 소부장 밸류체인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뭐 시장에서 막 물어봐도 자기들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서서히 이제 IR 톤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긍정적인 요인이고 또 하나가 50조라는 캐펙스 중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차지하는 게 18조 원이에요. 네. 그러면 정말 큰 영역이잖아요. 근데 전영현 부회장이 오고 나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런 방부도 안 해. 네. 네. 저거 파운드리 접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한진만 사장이 이번 인사에서 파운드리 사장으로 내정이 되고 네. 그리고 CTO 자리를 신설해서 남서구 사장을 맡겼잖아요. 그러면서 윤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3단 공정 경쟁에 좀 힘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TSMC하고 우리가 뭐 3나노, 2나노 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거는 조금 힘을 빼고 있고 좀 진짜 중요한 네. 거에만. 네, 지금 실리로 이제 네. 4나노나 7나노급의 그 라인을 채우겠다라고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물량이 늘고 네. 가동률이 올라가면 거기에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또 하나의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그래도 국내 장을 디펜스하는 게 외국인들 팔고 나가지만 연금이 아무래도 매수 여력이 생겼잖아요. 네. 지수도 낮아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요.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분의 역할은 지금 모든 게 안정이에요. 그럼 주식시장도 안정이 흔들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연금이나 이런 쪽에다가 정부 차원에서 약간 좀 디펜스를 해라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쪽 자금이 운용사나 이런 쪽 통해서 풀리겠죠. 여의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급이 좀 부재했는데 그 부분이 네. 좀 채워지겠죠? 그렇죠. 그동안에 기관이 살만한 섹터라는 게 숫자도 나오고 많이 싸져 있는 게 반도체 소부장 쪽이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네, 희망 회로를 열심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봐야 되냐? 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끝나면 네네. 내년 뭐 1분기 이내에 끝날 수 있고요. 짧은 미니 랠리로 네네. 난다면. 근데 이게 내년에 업황까지 좋아진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이제 일단 오늘 사실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긴 했지만 트럼프 당선되면 파월 또 쪼우지 않겠어요? 당장 금리 인하라고 난리 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나 너무 불확실성이야. 근데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금리 파월이 인하 말을 잘 들을지. 뭐 그거는 이제 뭐 잘라버리든지 하여튼 뭐 자기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그러면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인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 미국도 소비가 좋지는 않아요. 지금 네. 보면 지금 미국 경제를 버티는 게 기업들 투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내년 하반기부터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소비재하고 연관성이 더 높아요. 네. 미국이 기업 투자에서의 역할보다는 우리 예를 들면 뭐 TV나 네. 가전이나 PC나 스마트폰 같은 거 미국 소비자들 산다 그러면 네. 그게 당장 우리 반도체 산업에 직결이 되잖아요. 그럼 내년 하반기 좋아지면 선반영하면 6개월 만약에 땡긴다 그러면 네.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아질 수 있죠. 이 시나리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짧게 보면 내년 1분기 조금 더 이제 좋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게 볼 수 있겠다. 네.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잘 갔던 게 눈에 띄었던 게 아무래도 상한가를 갔던 그 종목입니다. 이제 바로 에이징랜드 대표님께서 인터뷰도 하셨었는데 그 기업은 뭐 어떤 이슈로 이렇게 상한가까지 간 거예요? 일단 이제 국내 뭐 IP나 디자인 솔루션 회사들이 많은데 네. 에이징랜드는 좀 독특하죠. TSMC 밸류 체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에 붙어 있는 네네. 애들이잖아요. 근데 에이징랜드는 TSMC 쪽에 이제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VCA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TSMC 산하에 8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한 VCA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TSMC 팹을 써야 되는 국내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왜냐면 삼성 파운드리가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 에이징랜드를 통해서 TSMC 팹을 써야 되는 니즈가 많고 특히나 SK하이닉스가 TSMC 팹을 더 많이 써야 되죠. 네. 이제 커스텀 메모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수주받은 게 311억 규모짜리 딜이 나왔는데 그게 SK하이닉스의 CXL 관련된 수주거든요. 네. 그게 올해 나온 그 국내 디자인 솔루션 IP 관련해서 딜이 두 번째 큰 규모예요. 일단 그만큼 규모가 컸고 그리고 이제 지금 TSMC 쪽으로 이제 팹을 쓰려는 니즈들이 많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굉장히 단기에 조망을 받았고 그리고 주가가 그동안 거의 뭐 네, 반토막 이하로 맞아요. 났거든요. 네, 반토막 이하보다 났기 때문에 이제 반등도 그만큼 가팔랐던 것 같습니다. 하긴 골이 깊으면 이제 빠르게 그렇죠. 올라오긴 산이 하죠. 높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소부장주들이 네. 어쨌든 뭐 최근에 뭐 IP 기업들이나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되게 잘 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은요, 네. 그냥 하방은 막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금이 지금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 비중이 라이트한 게 오히려 나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외국인 비중이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쪽에서는 그럼 보면 괜찮네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해서 이제 막 덩어리 져서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네. 정말 세부적으로 나눠야겠네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커머디티 쪽,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그 일반 범용 메모리 쪽하고 직결된 회사는 별로 안 좋고 낸드 쪽도 별로 안 좋아요. 네.
오로지 지금은 이제 HBM이나 이제 새로 뜨는 쪽, 뭐 지금 이제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 네네. 테크 같은 회사들이 뜨니까 ASIC 때문에 이제 IP나 뭐 디자인 하우스 이런 주식들이 뜨잖아요. 네. 이런 쪽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글래스코어 기판 같이 새로 뜨는 영역, 뭐 그런 쪽도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이제 철저하게 이제 뭐 정말 이제는 타깃팅을 좁혀서 정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 뭐 퀄리타스, 칩셋미디어, 에이징랜드 이런 기업들이 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이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봐야 되나요? 네. 빠르게? 지금은 뭐 사실 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턴어라운드 시장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요거 턴어라운드 타이밍 때 못 놓치면 거의 가버려. 우리가 기대 수익의 네. 거의 절반, 막 많게는 70%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뒤로는 그냥 이제 막 완만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주에 제가 뷰를 바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최근에 급등한 주식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부담스럽다, 따라붙기 부담스럽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또 너무 치솟아 있는 거 여러분들 뭐 네. 쉽게 따라붙었다가 또 몰릴 수도 있으니까 잘 투자, 뭐 제가 여러분들 계좌 다 봐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쵸. 그는 본인의 컨디션이나 성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럼 뭐 IP, 디자인 네. 하우스 그리고 네. 글래스코어 말하셨는데 네네. 그럼 그 중에서 뭐 섹터별로 봤을 때 좀 그나마 제일 셋 중에 좀 괜찮다. 1등을 뽑자면? 지금은 이제 미국이 브로드컴이 제일 핫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이제 프록시로서 이제 국내 IP나 디자인 솔루션 회사들을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까지 뭔가 더 얹어져 있다. 네. 그러면 금상첨화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너무 좋잖아요, 주가가. 아, 테슬라 네. 어디까지 갈까요, 정말? 그러니까. 미쳤어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 관련주도 또 찾을 거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은 이제 IP에서 약간 이런 것들을 보는데 나중에 좀 더 이제 가면 테슬라 AI 칩의 파운드리 네. 밸류 체인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뭐 이제 카메라 같은 레이더, 라이다 같은 센서 납품하는 회사들 뭐 이런 여기도 이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계속 확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네. 지켜볼 만한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IP나 디자인 솔루션 회사들 계속해서 관심 가질만 하고요. 네. 그 회사들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뭐 사실 뭐 상한가도 가고, 그쵸. 뭐 지금 에이징랜드나 칩셋 미디어나 퀄리타스 따라붙기가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소켓 업체들 있잖아요. 네. 칩 쪽에서 이제 테스트하고 소켓 이런 납품하는 회사들, 뭐 리노공업이나 ISC, 뭐 TSE 같은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갈 뭔가 룸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상승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비 업체 중에서도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지금 뭐 장비 쪽이 낸드도 뭐 추가 투자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디램도 뭐 신규 투자는 사실 지금 네.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면 테크 마이그레이션, 기존의 구형 라인들을 신형으로 전환하는 그런 쪽에서 꼭 필요한 게 이제 ALD 같은 장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회사들은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말씀해 SK 주신- 하이닉스 쪽 이제 네. 연관성이 높은 회사들. 네. 네, 말씀해주신 기업들 잘 네.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단기적으로 간다면 내년 1월쯤까지는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1분기가 이제 계절적으로는 비수기잖아요. 이제 그쵸. 1월 말에 또 실적 시즌도 있고, 그러면 1분기에 좀 바닥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때도 좀 계속해서 올라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노이즈 타면서 슬금슬금 올라갈 것 같아요. 아, 네. 비수기는 좀 그냥 없애고. 그 업황으로는 비수기인데 주가적으로도 연초가 그래도 충분히 랠리가 날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연초에 랠리가 난다라는 뷰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는. 네네. 근데 업황은 아마 좋은 이야기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래도 이제 내년 3분기부터는 네. 반도체 가격 반등한다. 이제 네.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좋겠네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럼 이제 3분기에 사야 될까요? 아니요. 아, 또 앞으로 더 안 좋아지나요? 그럼 그 뒤에는? 그게 이제 그게 좀 불확실하긴 한데요. 아. 일단 이제 대다수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이 빠르면 2분기, 늦어도 내년 3분기에는 반등한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제 그 지금 커머디티 재고가 정상화되고 이제 가격 ASP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네, 뭐 저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근데 3분기 만약에 좋아지면 어쨌든 두 개 분기 선행하니까 네, 그러면 연초에 괜찮네요. 네, 그렇죠. 네. 딱 아, 타이밍이 뭐 그러네요. 네. 네. 오늘은 좀 알차게 이렇게 대표님을 좀 털어봤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 덜 털었어요. 저희 다음 주에 더 털 거거든요. 따뜻한 여러분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그리고 보내시고 나서 26일 날 또 저희가 내년 전망 이렇게 좀 총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도
좀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알찬 정보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네, 아이템과 함께 반도체 고수가 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